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도 소방공무원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주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 윗거를 어떤 질문의 답변이라고 할 때 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실제로 답변이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16번 문제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이런 전형적인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것은 한 초등학교 3학년 내지 4학년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16번, 17번 이런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공부를 하면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여러분 16번, 17번 이런 문제들은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문제지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독해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독해의 가장 기본은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실력이 계속 늘죠. 물론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독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든 학원이든 간에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별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감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감으로 주제를 아무리 잡아도 규칙이 있어야죠. 규칙 없이 주제를 잡는다면 결코 숙달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주제를 잡기는 하지만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주제를 잡는지 실전적인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주제에 대한 개념과 이것은 어떤 다음에 그 주제 화제와 관련된 독해 시간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2018 소방공무원 가지고 주제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시범을 보인다고 할까요? 예,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여러분이 1문단을 읽고 한번 주제를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해봐야지 실력이 늘지 남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자, 실제 해보세요. 여기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할 동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먼저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강의를 중단시켜 놓고 지문을 한 문단 한 문단 총 10문단인데 이게 뭐 20분 걸릴 수도 있고 30분 걸릴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특히 국어 공부는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노력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수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대학을 졸업할 정도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하면은 횟수마다 16년이 돼요. 그렇지만 주제가 뭔지 물어보면은 주제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방법을 배우지 않고 끊임없이 남이 한 강의를 듣거나 감으로 독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1문단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런 통계 수치 본 적이 있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통계라는 말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럼 이런 통계는 어디 나오나요?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에서 범위가 좁아집니다. 중에서 4분의 1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글은 뭐냐? 지구촌 65억 중에 4분의 1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루 $1 미만으로 살고 있고,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구촌 65억 중 4분의 1의 貧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는 말 자체가 貧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貧困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70%가 여성과 아이들이래. 그럼 뭐예요? 지구촌 65억 인류 중 貧困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죠. 지구촌 65억의 貧困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또 약 20억 명의 세계 어린이 가운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구촌 65억 중에서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를 받는 거예요. 중에서 20억 명.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요 앞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현재 지구촌의 65억 인류 중 20억 명의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억 2천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그 비취학, 그 공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슷한, 다시 말해 1억 2천만의 비슷한 어린이들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고, 또한 매일 3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약간 이제, 흔히 이제, 저는 도식화란 말을 쓰는데, 흔히 구조화란 말을 쓰죠. 구조화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범위가 좁아지죠? 현재 지구촌 인류 중에서 4분의 1이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4분의 1 중에서 70%가 여성 플러스 아이들이래. 라는 문장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지구촌 인류 중 20억 명 어린이 가운데 1억 2천 명, 그 다음에 비슷한 수의 어린이, 또 매일 3만 명의 어린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대등한 개념이죠. 이 주제가 뭔가요? 지구촌 인류의 貧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뒷부분을 주제로 보면 지구촌 인류의 어린이의 貧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으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이게 상위 개념이고 범위가 넓으니까 요거는 약간 예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지구촌 인류의 가난의 실태. 이렇게 잡으면 될 거예요. 지구촌 인류의 가난의 실태. 자, 그러면 이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대충 읽으면 이런 말이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주제 말해봐라 하고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자 볼까요? 이상한 점은 뒷부분이죠. 후진국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 평생 빈곤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야. 자,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후진국 사람들의 빈곤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게으르거나 나쁜 사람들이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통념이죠, 사실은. 통념을 이게 뒤엎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지. 왜 그럴까? 자, 그럼 이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 뭐냐면 가난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의 이유. 가난의 이유가 첫째 뭐예요? 후진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뒤에는 뭐예요? 빈부격차의 심화. 아니면 점점 빈부격차의 심화. 하는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난의 원인과 후진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 가난의 원인과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이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세 번째 볼까요? 그것은 대부분 제3세계 나라들이 이제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 후진국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들을 제3세계 나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진국의 대표적인 것이 제3세계 나라들이기 때문에 예시적 요소도 있습니다. 물론. 제3세계 나라들이 첫째, 선진국의 식민지였거나 두 번째, 독립 이후 자유무역에서도 여전히 종속적인 위치여서 인과관계죠. 여서 진정한 자치와 자유를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난의 원인은 가난의 원인은 총속성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선진국의 식민지였거나 이것은 정치적 종속성입니다. 두 번째, 독립 이후 무역에서도 종속적이어서 진정한 자치와 자유를 실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없었기 때문이지. 이 부분은 경제적 종속성입니다. 그래서 통칭하여 이야기하면 3의 주제는 제3세계 나라들의 총속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약간 이 문단과 연결시키면 제3세계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종속성이라는 거죠. 제3세계 사람들의 가난의 원인은 종속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문단을 볼까요? 또 앞에 거 약간 대등하죠. 그런 구조 속에서, 여기서 그런 구조라는 것은 그런이 이제 지시하는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겠죠. 예, 종속적인 거죠, 바로. 또 이걸 종속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와 자유를 실현할 수 없고 자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개념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발전조차 내실 없이 외형만 컸던 탓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결과 선진국은 1인당 GDP가 3, 4만 달러고 한국은 2만 달러 수준이지만 제3세계 나라들은 아직도 100, 200달러 수준이 많아 라고 말합니다.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결국 이거죠. 총속성에 따른 불공정한 상황. 그죠? 불공정한 상황. 물론 이게 불공정 대신에 부실한 상황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종속성에 따른 경제적 부실과 낮은 1인당 GDP, 이렇게 할 수 있죠. 낮은 1인당 GDP. 자, 5문단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상황은 앞에 것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 3, 4를 중심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진국의 양심적인 사람들 사이에 나온 공정무역 운동이야. 자, 뭐를 말하고 있죠? 첫째 뭐냐면 이 부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은 불공정한 상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정무역운동은 상황과 공정무역운동의 발생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뒷부분은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가 후진국 사람들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성.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나서서 후진국 사람들의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성찰이 공정무역을 탄생한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글은 공정무역운동의 탄생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이란 말 대신에 사실은 탄생 이유라는 말로 쓰는 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배경은 약간 추상적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상황과 공정무역운동의 발생 원인, 이 정도가 좋습니다. 자, 6문단을 보겠습니다.
공정무역은 여러분 읽으면서 공정무역은 이게 이제 공정무역에 대한 이야기죠. 자, 첫 번째. 1950년대 말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경용품을 판매하면서 시작되었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정무역의 시작, 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정무역의 발생. 자, 두 번째. 이제 1950년대에서 시간이 1980년대로 옮아가죠. 1880년대 후반에는 옥스팜과 텐사우전드 빌리지 같은 시민단체들이 자 이제 시민단체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구호단체죠. 영국의 구호단체.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제3세계 정치 민주화를 위해 이 운동에 떨어들면서 대중화되었어. 자, 여기서 대중화란 말이 중요하죠. 결국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아직 위에서 공정무역의 시작 플러스 공정무역의 대중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육문단의 중심적인 이야기죠. 특히 이제 예시입니다. 1989년 전 세계 270개 공정무역단체가 가입한 국제공정무역협회의 출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세계적으로 운동이 활발하지 중약됐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전 세계 공정무역 제품에는 2조 1,500억 원어치로 2000년에 비해 42% 늘어났대. 이제 무역에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공정무역 인정제품만 2천여 개 품목이 되고 7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어.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이야기가 유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보면 대부분. 그래서 유럽 시민단체 중심의 공정무역 운동사와 그 확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공정무역이 시작에 나오고 대중하고 나오고 그죠? 그 다음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 이 부분이 예시에 해당되죠. 특히 해서 사실 예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 공정무역의 그 운동사와 그 확산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문단을 볼게요. 스위스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중 47%가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것이고 영국에서 공정무역 원두커피의 점유율이 20%나 된다고 해. 독일에서는 노동계 환경단체 기업이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무역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이 제도를 통해 농산물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도록 또 농산물이 제값에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도록 감시하지. 자, 7문단입니다. 7문단은 어떤 이야기예요? 유럽의 공정무역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럽의 공정무역의 어떤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게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어떤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윤리적 소비 운동, 공정무역 자체가 윤리적 소비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공정무역이 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제 화제가 바뀌었죠. 유럽에서의 공정무역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의 역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유럽과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의 역사의 비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유럽의 공정역사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의 역사의 시작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9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 소비단체에서 필리핀 네그로스 섬에 마스코바도 설탕을 팔기 시작했고
그 이후 점점 관심이 늘어나 몇몇 시민단체에서도 커피, 의류 등 공정무역의 제품을 내놓고 있지.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온 거야. 자,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공정무역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공정무역의 시작. 물론 이 부분에서는 시작 중에서 어떤 소비자 시민단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비자들 시민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에 뭐예요?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었던 제품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무역 시작 정도면 되겠죠. 자, 이제 신문단 볼게요. 이게 마지막 문단이죠. 2007년에는 한 은행의 노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연대하여 윤리적 소비 실천을 위한 물품 공급 협약식을 맺었어. 이 협약은 노동조합이 윤리적 소비 실천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을 운동을 펴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 그리고 제3세계의 농민 공동체에서 생산해 무역 공정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소비하고 다짐한 첫 사례라 큰 의미가 있다고 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최근 강조하는 1사1촌 운동을 통한 농촌 살리기 공정무역을 매개로 국경을 넘어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신문단에서는 우리나라 공정무역의 연대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화. 그러니까 연대화도 어떤 거예요? 보면은 소비자 단체와 은행, 협동조합 이런 것이 이제 연대화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전체 주제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정무역 시작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은 이제 4번인데 실태. 여러분 공정무역의 시작과 실태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공정무역의 시작과 역사, 현 실태 이 정도가 더 맞죠. 또 굳이 이야기하면은 이 공정무역 언제 시작해서 뭐 현재 실태는 어떨까라고 말하면 이 앞부분에 있죠. 불공정한 세계. 그죠? 이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로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구, 후진국의 가난의 원인 이유에 따른 공정무역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현황 혹은 실태 이 말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주제가 되는 거죠. 최소한 그건 아니더라도 공정무역이 일단 화제라면 공정무역의 시작과 역사와 현 실태 역사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결국 16번 이런 것도 여러분은 정답은 4번이지만 이것은 명답은 아니죠. 명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늘 제대로 된 답, 명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17번 볼까요? 이런 것은 뭐 일치불일치니까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죠. 4번인데 여러분은 답을 맞추는 것보다도 1, 2, 3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죠. 공정무역은 대기업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어디라고 했습니까? 옥스팜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후진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죠. 어디에 있나요? 빈익빈, 이거 몇 초, 한 1초 만에 찾아야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깊어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정무역 역사는 50년 어디예요? 50년은 유럽의 역사죠. 유럽에서는 50년이 됐지 우리나라는 이제 생소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문제인 것이죠. 착한 커피, 아름다운 커피도 공정무역을 하다다. 이거 뭐 간단한 거죠, 이거. 이런 문제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풀어야 해요. 빨리 풀려면은 독해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정보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은 정보 확인 연습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확인은 연습이 간단하지만 주제 찾는 것은 많은 그 원리와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지문씩 하게 되면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문 하나 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깊이 분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1문단만 그 도식화를 해보고 사실은 2에서 10문단, 나머지 문단은 도식화도 없이 그냥 구두로 주제만 잡고 말하는데 이것도 도식화하면은 보통 1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하여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